자, 그럼 금리 부분인데요. 금리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보다 금리 부분이 우리가 장기 상품을 가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금리예요. 그럼 금리 부분인데 5번 파. 파가 이제 파티스페이션을 해갖고 배당이에요. 배당이고 논파가 무배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라이프가 올해 아마 168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 배당 보험이 저금리로 인해서 되게 많이 확대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제가 위에도 써놨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해놨지만 우리나라에는 배당 보험이 사라졌어요. 그 부분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드리면 또 몇 시간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무배당하고 배당이 있다면 배당이 일반적으로 약간 더 비싸요. 매해 배당을 주니까. 근데 값이 비슷하다면 배당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배당만 있는데 어떻게 배당보험을 가입해요? 그럼 배당보험 안에서 어떻게 이게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딱 하나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6번입니다. 6번. 이거 하나만 사실 오늘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완전 메인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이 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번 KR10 공시이율. 여러분들이 KR10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 대부분이겠지만 공시이율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써놨고 스스로 보험 정리하기 해놨지만 공시이율은 정식 금융용어도 아니고요. 해외에 저런 이율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만 쓰는 보험회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정식 금융용어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국채예요.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이거는 보험회사들 이율이에요. 둘 다 뭐냐?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를 플로터라고 하죠. 플로터라고 하는데 그럼 멀쩡하게 금융용어 변동금리를 두고 왜 보험회사들은 공시이율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지만 우리나라가 보험이 들어온 지 한 60여 년 동안에 수많은 보험 가입자의 부가 보험회사로 이전이 됐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만하다고 치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예요. 이 안에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개인이 일하는 회사 뭐 GDP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 그 중에서 보험회사가 요만큼 차지하겠죠. 이 정도 차지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금리, 국채를 그걸 국채라고 보통 불러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위험 이자율. 그걸 보통 리스크 프리 레이트 해갖고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서 그 나라 국채를 보통 꼽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가 부도날 확률보다는 우리나라가 부도날 확률이 더 낮겠죠. 부도날 확률이 낮을수록 금리는 낮게 주는 거고요. 부도날 확률이 높을수록 금리는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리가 그 나라 지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예요. 그리고 금융채가 있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그리고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모기지 시장에서 발행하거나 이런 MBS 이런 류들이 쭉 많은데 엄청 많은 채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여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금리예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국채 10년물이 대충 한 3.3%가량인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지금 몇 프로 주냐면 연금 같은 경우 공시율을 2.5%를 줘요. 이 퍼센트로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부도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부도날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까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비정상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이율은 그 나라 국채 플러스 알파여야 돼요. 국채 플러스 알파여야 되고, 제가 가입한 걸 예를 들면 지금 US T빌 10년물이 대충 한 3%가량이에요. 3.0%라고 치면 제가 가입한 거는 여기에 1.5%를 더해서 보험회사들이 4.5%를 줘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4.5%를 주는데 이게 정상 시장이에요. 국채 플러스 알파를 주죠. 국채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국채 마이너스 알파를 주고 이거는 비정상. 이게 비정상 시장이에요. 왜 비정상 시장인지, 그래서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도 써놨지만 위아래 차액을 치면 한 2%가량이 됩니다. 정상 시장에 줘야 될 게. 지금 실질적으로 국채가 3.3%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한 4, 5% 정도를 줘야 돼요. 적어도 4%가량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 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보험료 가격은,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 가격은 낮은 금리로 인해서 훨씬 비싸지고요.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덜 주게 되는 꼴이에요. 그만큼 한 2%가량을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1,000조가량의 책임준비금을 갖고 있다 치면 다 합쳐서 1,000조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2%면 20조입니다. 20조. 20조가량을 가입자들한테 원래 정상시장은 더 줘야 돼요. 근데 덜 준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개 생각하시지 말고 국채보다 덜 주는 공시율이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미국 혹은 유럽, 일본, 홍콩, 전 세계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라도 국채 플러스 알파가 주는 게 보험회사지, 국채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 건 비정상 시장이니까 가입 안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바로미터예요.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손해 나실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금리는 아까 그거 하나만 바로미터만 해도 되고요. 금리는 아니지만 이게 NFL이라고 미시 풋볼이 아니라 뭐의 약자냐면 Non-Forbade Law의 약자예요. 무슨 얘기냐? Forbade이 몰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몰수하지 말라는 거죠. 몰수 금지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은 철저하게 보험회사들은 채무예요. 보험 가입자가 오너고 보험 계약자가 채권자예요. 나중에 내가 그 돈을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운용해야 되고, 보험 자체를 이게 1930년도 한 40년도쯤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보험을 쭉 내고 있는데 2달을 못 내면 실효됐다고 하고서 해약 환급금 주고 계약을 끝내버려요. 근데 미국에서 아니 보험회사가 채무자인데 당신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가입자가 2달 안 냈다고 해서 해약시키고 계약을 끝낼 수 있냐. 당신들이 채무자인데. 가입자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발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가입한 거는 5년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5년이에요. 내가 보험료를 한 5년 내다가 2달을 못 내서 실효가 됐어. 그래도 해약 환급금을 안 가져가면 5년 안에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리고 IMF, 그런 경제 위기가 확 올 때마다 보험을 계속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한 5년 냈다가 2달 못 내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해외과 같은 경우 5년이 우리나라는 아마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살리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 다 못 내면 거의 다 손해봐요. 다 낸 이후에 거의 이득이 있고요. 우리나라 보험은 다 내도 이득이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7가지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시면 큰 손해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그젠플로 제가 하나 샘플로 들겠지만, 여기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설명드렸듯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잘 가입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